우리 지구 밖에서 그런 에너지원 같은 걸 혹시 가져오려는 생각들은 안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는 빨대를 꽂을 수 없었지만 달에는 먼저 빨대를 꽂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 탐사가 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 표면에 흔히 이제 헬륨3라고 하는 자원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헬륨3? 네,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음 미래 인류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핵융합 발전인데, 핵융합 발전은 이론적으로 수소 헬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수소나 헬륨을 쓸 수는 없고요. 이제 좀 불안정한 헬륨을 써야 더 효율이 더 좋아요. 이제 그 불안정한 헬륨에 해당하는 게 이제 헬륨3라는 성분인데, 그게 달에 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면 되게 효율적으로 지구에서 핵융합의 재료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미래 자원으로서 달을 많이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헬륨 하면 우리가 되게 가벼운 기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헬륨3는 이게 광물 형태로 있습니까? 헬륨도 동위원소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성자 개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 헬륨이라는 성분이 그 토양에 같이 묻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 지구와 다르게 달에는 표면에 자기장도 없고 대기권도 없다 보니까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풍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항성풍이다 보니까 그거를 얻어맞은 애들이 거기 남아서 성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직접 헬륨이 날아올 수도 있게 그 얘기인가요? 태양풍 입자랑 얻어맞아서 생성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주 탐사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록 석유 자원은 없지만 다음에 핵융합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땐 또 누가 먼저 헬륨3를 선점했느냐가 이제 그렇겠네. 큰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침 발라놔야죠. 아까 왜 사우디나 뭐 이런 사막이 예전엔 바다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어디 육지인데, 혹은 지금은 아주 바다인데 완전히 달라진 동네가 또 있습니까? 예전에 완전 바다였는데 육지가 됐다거나. 세계의 지붕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기 히말라야가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구겨지면서 지각이 두꺼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와 유라시아가 충돌하기 전에 그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다는 말은 거기 사이에 해양 지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충돌하면서 대륙끼리만 구겨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껴있던 해양 지각 일부가 뜯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수천 미터 해저에서 만들어졌던 해양 지각들이 그대로 노출이, 우리가 대륙 지각은 어떻게 쉽게 뚫어서 좀 내부 구조를 이렇게 유출을 할 수는 있는데, 해양 지각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히말라야를 보니까는 표면에는 용암이 있고 아래쪽에는 관입한 아이들이 얽혀 있고 그런 구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멘틀도 뜯겨 올라와요. 그런 걸 이제 오피올라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히말라야 쪽에서 발견이죠. 그럼 지금 사막지대 여기 먹어보면 조금 짭짤합니까? 왜냐면 옛날에 바다였으면. 그쵸. 그래서 퇴적층 안에 녹아있던 소금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여요. 움직여요? 원래는 퇴적층 안에 고루 퍼져 있었는데, 퇴적층 안에 물이 순환을 하니까요. 그 물과 함께 이것이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관입암체라고 말을 하는데, 관입암체? 서울에 가면은 북한산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땅속에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분출하지 못하고 식으면 이제 암석이 되는 건데, 그걸 관입암이라 그러는데, 소금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굳어버리면 관입암체 비슷한 게 땅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소금 광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청주에 살 때 동네 산에 친구들이랑 갔다가 어렴풋한 기억에 그 소금 덩어리를 누가 그걸 암염이라고, 과거에 이제 바다였거나 그런 곳에서 이제 퇴적층이 쌓였다면 그 안에 있던 소금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염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그 사막에서 그러면 암염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예전엔 되게 또 소금이 귀했을 테니까 그래도 굉장히 또 비싸게 거래되고 뭐 이렇게 됐었겠군요. 그렇죠. 히말라야 무슨 핑크 솔트 이런 그거구나. 브랜드. 치약에도 광고가 그러던데, 그거? 치약이요? 히말라야 무슨 솔트 하고 치약에 성분을 넣어서 주겸 치약처럼 광고하는 치약이 있었어요. 치약은 주겸이죠. 주겸 치약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최고 인기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들이, 예전의 지형들이 어쩌면 몇 천만 년 뒤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전혀 지금과 다를 수도 있겠군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동해가 없어진다고 제지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동해요? 네네. 예전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황해 거기도 바다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육지였어요? 네, 육지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서해? 네, 지금 서해가 백악기 때까지만 해도 육지였죠. 호수들이 있는 환경? 그래요? 네. 동해가 육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네, 동해가 만들어진 지 한 3천만 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열렸다가, 원래 일본이 백악기 때는 우리나라 부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요? 백악기 때만 해도? 네네.
네네. 와. 그래요? 일본이 붙어 있었어요. 이야. 백악기가 종료되면서 나중에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자꾸 여기 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 나갔구나. 네, 지금은 힘이 반대로 돼서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또 있고. 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동해가 없어진다는 게 그 방향이 네, 네,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구나. 그 일본이 다시 오려면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동해가 없어져야지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아, 그러면 일본이 속해 있는 판이랑 우리가 속해 있는 판이 좀 달라요? 같은 판으로 러프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번에 노토반도 지진 났잖아요. 노토반도. 예, 거기가 뭐냐면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한다는 증거예요. 그 구조에서 지진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한 건데 우리나라 쪽으로도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동해안 아래로 섭입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거 최근에 발견이 돼서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10년에 뭐 2cm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년에 2cm면은 거의 히말라야예요. 아, 그거는 아, 엄청 그래요? 빠른 거예요. 그 정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예를 들면 한 30년에 1cm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그거 어떻게 재고 어떻게 측정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활발한 곳은 정밀한 GPS를 심으면 보이는 곳도 있어요. 정말 활발한 곳은. 그래서 몇 년, 몇십 년 모니터링하면 그게 다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측은 안 되고 다만 이제 100만 년 단위로 지질학적 증거들을 모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한 1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수심 얼마였는데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네? 그리고 우리 그거 아시죠? 해안당구 아시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네네. 동해안에 가면 바닷가에 보면 계단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해안이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거든요. 동해안이 네네네. 아. 우리 태백산맥 있잖아요. 네네네. 백두대간 우리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예, 동무서지. 팬 현상의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낮았던 곳이 파도에 깎여서 편편해졌다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편한 곳이 이제 고지대에 생기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단이 되는 거죠. 이걸 단구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다. 동쪽이 올려지는 이유 자체가 우리 동해의 한반도 아래로 섭입에 의한 것일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천천히 지금 들어 올려지고 있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당구는 나이가 얼마 됐어? 이걸 알잖아요. 몇 미터가 들어 올려졌나? 이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정동진 같은 데가 막 절벽으로 돼 있고 이럴 수 있겠군요. 편편한 데는 다 건물 짓고 좋은 펜션 들어오고 다 그렇게.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사유지라 가지고. 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질 연구 잘해서 꼭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달에서 헬륨3 네. 뭐 좀 가져오시고 같은 뭔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 물리학에서 연구를 좀 해주실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자식들을 위한 일, 세 분의 과학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서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과학을 보다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